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온갖문제연구소 4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 국민 100% 지급 규정이 확정됐고요. 잘 됐네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나 봐요. 정부에서도. 예, 저소득층 분들은 이제 더 빨리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세 분은 명 박사님은 4인 가구죠. 네. 그럼 100만 원 받을 수 100만 있네요. 원이요. 네. 예. 김 변호사님은? 저희도 4인 가족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4인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저희도 4인인데 100만 원. 다 100만 원이시네. 예. 지금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이상이면 100만 원. 최대 100만 원. 자, 세 분은 어떻게 기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부해요. 그러니까 그 명 박사님도 기부한다고 했고 김 변호사님도 기부한다고 네, 했고 저도 저도 기부한다고 했고 방송마다 다 했고. 기부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근데 제 문제는 여기서 네. 이게 가구당으로 준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주면 뭐 이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25만 원씩 줬다. 그럼 누구는 기부, 아빠는 기부, 딸은 소비 뭐 이럴 수 있는데 묶여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많아요. 나 기부할래? 남편이 그랬더니 부인이 지금 가계부도 한번 안 본 사람이 형편이었던지도 모르고 기부한다고. 반대일 수도 있고. 우리 쓴다고. 그래서 부부 싸움이 나요. 저희 집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기부를 선택적으로 네, 하시는 일부 거예요. 기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쓸 수도 있고. 치킨하고 같아요. 네. 반반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삼. 4인 가구면 신청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럼 50만 원 쓰고, 쓰고 50만 원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또 안 쓰면 자동으로 기부가 네, 되는 자- 것이고. 네. 20만 맞습니다. 원만 신청 안 기부하고 해도. 80만 원만 쓸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11일부터는 내가 쓰는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이 이틀 후부터 포인트로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제한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데 안 써. 소진을 다 못했어. 8월 8월 31일까지. 31일이 지나면 그건 자동 기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아예 안 해. 8월 31일 지나면 그냥 자동 기부.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부를 전액 혹은 일부 할 수 예. 있다는 거죠. 근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쓰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쓰는 게. 네, 이게 그래- 시장엔 도움이 예, 된다. 그래서 저도 기부를 이야기했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쓰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물론 8월 30일까지 안 쓰면 국가로 다시 들어가긴 하는데 예.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의 뉴딜 정책이 성격이 뭐 구제,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가정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받으셔서 쓰셔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일부 기부하셔도 되고 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예. 판단해서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이제 현금으로 나가니까 네, 네, 그거는 뭐 말 그대로 긴급 재난 지원금일 수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이것이 이제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충전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예. 일단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데 마스크와 같이 요일제로 시행합니다. 오부제. 예.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예,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날 신청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받고 싶으면 카드사 홈페이지 5월 11일부터입니다. 네. 로그인해서 신청해서 충전 받으시면 되고 은행 창구에서는 5월 18일부터 역시 신청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로 받고 싶으시면 지자체 홈페이지 5월 18일부터 들어가셔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주민센터로 가셔도 예. 되고요. 역시 은변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이나 받으시면 됩니다. 또 이 찾아가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5월 18일부터 전화 상담에서 확인 후에 찾아가는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는데 사용이 안 될 경우에 잔액이 환급이 안 되고 이것은 자동 기부가 되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써야 되겠네요. 저는 세 경제 가지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위해서. 첫 번째 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70% 주기로 했던 거 100%다 주는데 국채 문제 때문에 야당이 이제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 좀 줄이는 의미에서는 안 받아도 되면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였는데 아니 안 받아도 되는 게 없이 받아서 써도 좋은 거예요. 지역 경제에. 세 번째로는 남은 자녀 포인트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업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좋은 거예요. 예.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가 시작한 뒤에 바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출이 늘었다고 대답했어요. 네. 근데 이건 시행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더 많이 늘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돌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맞다고 봐요. 일단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 5월 11일부터 포인트, 18일부터 상품권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5월 중순이 지나야 이제 돈이 쓰이기 시작할 거예요. 신청하면 이틀 후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내는 경기도에서 먼저 푼 지자체 그 이제 지원금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도는 지금 재난 기본 소득으로 이제 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돌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선순환 효과, 마중물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우리 이렇게 하죠. 제 친구가 홍대에서 그 음식점을 합니다. 네. 이 작가를 하는데 엄청 매출이 줄었다고 해요. 거기 우리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완화되면 거기 가서 회식합시다. 지금 지원금 받고. 거리두기만 몰빵으로 우리 최 평론가님이 쏘는 걸로. 제가 쏘는 거예요. 네, 일단 1차. 저는 저희 단골집 사장님이랑 예약이 돼 있는데. 좀 나눠서 좀. 근데 저는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자비로 살 건데. 네. 어쨌든 자비로도 저번에 좀 한번 낸 쓰세요. 것 같은데 또 내요? 제가 내겠는 걸로. 아, 좋아요. 아, 그래. 이번엔 김기태 100만 원 기부하고 네. 예, 그냥 제가 회식비 내는 걸로 네,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러면 제가 노래방을 낼게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뿌려지게 되면은 분명히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있겠죠. 동맥 60월이면 경화가 있겠죠. 풀릴 예. 것이다. 예, 특히 그렇게 이것이 뭐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융업소는 당연히 못 쓰는 것이고 또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서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못 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땐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고르게 예. 지역별로 인구 분포대로 가니까 이게 뭐 기부 일부 빼더라도 약 10조 원 이상이 네. 풀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10조 원이 풀려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으로는 안 가요, 이 돈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결 숨통 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규모로 중요한 보더라도. 거는 이게 일정 기간 안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무조건 쓰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뭐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혹은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찬반 다 양론을 들어봤습니다만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머쓱하게 됐겠네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지금 지급되는 것은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매번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게 기본소득이기 이건 때문에. 일회성이니까.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쟁의 장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뭐 6월 이후 보아가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왜 그랬을까 궁금하고 오히려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내 카드 포인트로 받는 게 좋으냐 혹은 이게 상품권으로 받는 게 좋으냐 선불카드로 받는 게 좋으냐인데 내 카드 포인트로 받으면 일상적으로 내 카드는 썼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내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래요 했는데 매출 10억 원 이하인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예. 좀 이제 가족들이 고깃집에 가서 회식을 했어요. 가족 회식을. 근데 이게 매출 10억 원 이상의 규모 있는 식당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내 포인트 차감이 아니라 내 비용으로 결제가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포인트로 안 받고 나는 아예 현금처럼 쓰는 상품권으로 받을래요. 상품권은 또 문제 제기가 이런 거예요. 그거 깡하는 거 아니냐. 할인받아서 현금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지금 단속한다고 했고. 맞습니다. 세 번째로 선불카드는 문제가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예. 이건 김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불카드도 받으면 이것을 등록하면 자녀 포인트를 되살릴 수 있거나 잃어버려도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댓글란에도 경기도 사시는 분들 같은데 벌써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 데 썼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딱 소상공인 맞네요. 딱 좋죠. 자영업. 네. 저희 어머니도 네. 재래시장 가가지고 재래시장. 저희 가족 온다니까 고기도 사시고 과일도 사시고 아주 잘 쓰셨다고 얘기해요. 학원비 냈습니다라는 오, 아이들 학원비. 학원비. 그것도 예. 돼요. 그것도 돼요. 예.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를 깎는다거나 애들 학원 보내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니까 이걸로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또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아닌가. 다만 그 일부 반대하셨던 분들은 재정 문제, 기재부도 아마 그 그렇죠. 얘기를 재정 했을 건전성. 거고. 예. 자, 꼭 명심하세요. 이거 보태서 명품 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8월 31일 이후로 나오게 되면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 얘기도 계속적으로 예.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참에 그 논쟁의 장을 한번 열어보자.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써서 여기 쓰면 또 부가세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시 지방정부나 국가정부로 들어가는 다시 거거든요. 돌아갑니다. 그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가면 네. 그것도 소득세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그 마이너스 재정이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경제는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는 돈이 써서 돌아야지 순환이 돼야지 경제가 사는 거지. 일정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많으신 분이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경제가 도는 건 아니니까. 딱 한 가지 문제 제기. 이게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포인트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또 선불카드, 상품권 빼고. 그럼 이게 카드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10조를 만약 이 국민들이 지출했다고 봤을 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0.8%를 적용하니까 카드사가 800억 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는 벤사도 그렇고 힘든 회사들도 비용이 들어가니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전 제로페이를 우리가 홍보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수료율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10조 중에 800억이 카드사는 100 부른 회사들 아니에요? 이거 카드 요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에 그래서 대해서는. 지금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하간 이 통계를 보고 나서 디테일은 또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볼 얘기인데요. 구하라법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20여 년 전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딸이 사망한 뒤에 다시 와가지고 재산을 상속권을 주장했다. 상당 부분 받아가는 게 네네.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네. 이거는 이 같은 유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명의 일부 가족에게도 있었어요. 예, 예. 불우하게 자라난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경우에 자녀 중에 하나가 사망했을 때 이게 비슷한 게 나는 이 세월호 때도 있었던 세월호 때도 기억이 있었고 나요. 이게 예전에 경주 리조트 사건 때도 네, 있었죠. 그다음에 맞아요. 천안함 침몰 천안함 사건에서도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보상이나 상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정말 이 좀 비정하다 싶었던 엄마든 아빠든 갑자기 나타나는 예, 한 아이를 어릴 때 버려놓고 재갈했을 수도 있고 가출했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이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예. 아이들은 다 자랐는데 거기서 뭔가 돈이 발생하니까 예. 그거 보험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네. 법적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절반 정도를 가져가니까. 구하라 친오빠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고 친모와 소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하라법을 제정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8일에 날 국회 이게 법사위에 따르면 네.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밀법 개정안을 논의는 했습니다. 구하라법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네. 구하라가 이제 그러니까 자살했지 않습니까?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럼 구하라 씨가 가지고 있는 상속을 누가 받느냐. 왜냐하면 그 유언이 없이 법정 상속을 네, 받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민법 제1000조에 의해서는 상속의 순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 근데 구하라 씨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예, 상황이니까 없고. 이건 제외하고요. 그럼 이 순위는 누구냐? 피상속인 직계 존속. 이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씨 어머니께서 구하라 씨의 재산 중에 50%를 나한테 주시오. 이 민법 법적 권리에 제1000조에서 의해서. 상속의 순위에 의해서. 그런데 원래 이 1000조에 의해서는 100% 다 부모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 순위가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하라 오빠가 뭐라냐면 아니 내가 11살 때 그다음에 구하라가 씨가 9살 때 내가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고모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연락 그래서 한 번 없었다. 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래서 구하라법을 해서 이거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친부모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이 개정안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구하라
오빠는 적용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소급되지 않으니까. 예, 소급 적용 금지 법칙에 의해서. 소급은 안 되니까 어렵고.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한 피해자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새롭게 맞습니다. 법을 만들면 어쨌든 그럼 21대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법조항에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모호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느 정도가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고 안 했는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면 쉬어라. 어느 정도 아프면 똑같이 어느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부모로서의 도리를 조금 했어요. 아하. 그러면은 이거 나 한 거 아니냐. 예. 이 문제가 법은- 자로재는데 자리가 예. 어렵다. 법은 구체성이니까요. 선례가 쌓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예. 이건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권리가 없는 걸로. 결격 사유로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21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요. 5월 6일 수요일 날을 돌아오겠습니다. 문자 2224님, YTN 라디오 강팬이시라고 인증샷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5월 11일 이후로 일괄 배송 예정이니 참고하시고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